신금. 신금은 금기다, 백기다. 마모가 강한 양금, 강금이며 왕금장철, 사금, 사엄지기 또는 숙살지기권에 해당된다. 방위로는 곤방, 계절로는 조축, 시간로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수리로는 구, 색으로는 백색, 절기로는 입추, 월로는 음력 7월이며 동물로는 원숭이가 된다. 인체로는 대장, 경락, 폐, 골격, 호흡기 계통, 우측어깨에 속하고 있다. 신금이 대상하는 물상은 선당, 대로, 사당, 숙살지기, 금속물, 대형 금속 및 기재, 광석 등이고 신은 이름 있는 도시며 신궁에서 임수가 생출하고 다시 간산으로 상대하니 바로 물로 감싸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방이다. 토생금 금생수에서 성격은 꿈과 이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것이 흠이 되고 있다. 건강에는 신경통, 대장 등을 뜻하며 은행, 금, 은, 지폐, 절단기, 쇠톱 등의 물상을 나타낸다. 신금 장간에 임수식신을 동반하고 있어 강유를 겸비하고 있고 금생수를 잘하게 되는데 이는 수의 장생이기 때문이다. 자수를 만나면 수국으로 변하고 인과는 상충이요 묘화는 원진이며 유술과는 방합 금국이 되고 사화와는 육합이 되나 합하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극함이요 형함이 되기 때문이다. 또 신금 중 경금과 사중 경금이 친합되므로 금에 가깝기 때문이다. 신금은 금극목과 금생수를 잘하며 왕한화도 겁내지 않는데 이는 신금 중에 임수가 수국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은 절지요 추절지목으로서 낙엽이 떨어지고 화는 병들며 토는 생하는 기운이 되며 금은 왕하고 수는 장생지로서 제일 좋아한다. 단 개수는 탁수가 되기 때문에 흠이 되고 있다. 이는 신금 중 임수에 의해 개수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유금. 유금은 금기 백기이며 사엄지기로서 은금생금이며 금은 주옥이다. 침이며 비철금속 또한 재련된 금이며 유금, 영금, 물은 쇠붙이이며 청백, 조, 결실 등에 해당하고 있다. 방위로는 태방, 이 되며 계절로는 중추, 시간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다. 수리로는 사, 색으로는 백색, 절기로는 백로, 월로서는 음력 8월이며 동물로는 닭이다. 인체로는 정열, 정랑, 난소, 소장, 유축갈비, 공격, 폐, 호흡기, 계통 등에 속하고 있다. 유금이 대응하는 물상은 소형 금속 및 소형 금속 기재이며 농업용 금속 기구와 침구, 비석, 큰 길과 골목, 철탑, 사원, 사원에 있는 범종, 닭 등이다. 성격으로는 마음이 청백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나 항상 구설이 따르는 사람이다. 건강은 피부, 월경, 폐를 나타내며 악기, 보석, 닭, 술, 고추, 현금 등과 같은 물상을 나타낸다. 진과는 진유로 생금하여 금국이 되고 사와 축은 삼합되어 금국이요 신술과는 방합으로 금국이 되며 정서방의 자리를 잡고 있으며 금지왕궁이 되므로 다른 오행을 만나더라도 주체가 되어 변하지 않는다. 묘와 상충이 되고 진과는 원진이며 목징절궁이요 화지사궁이라
토는 생기가 되고 수는 폐지궁이 되는데 이는 금생수를 하지만 물이 너무 지나치게 맑기 때문에 흠이 되는 것이다. 유금 자체가 연금이라고는 하지만 이 또한 득국하면 완금장철과 같아 화를 만나야 비로소 성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약한 금으로 허약하여 있다면 약한 불에도 녹아버리고 마니 이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술토. 술토는 토기, 양토, 왕한토이며 모래의 토, 강변의 토, 또 제방이며 산과 언덕이며 오음지기에 해당한다. 방위로는 건방, 서북간방, 계절로는 만추,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다. 수리로는 오후, 색으로는 황색이며 절기로는 한로, 월로는 음력 9월이며 동물로는 개가 된다. 인체로는 명문과 우측 대퇴부의 피부에 속하고 있다. 술토가 대응하는 상은 허토, 빈 땅, 토굴집, 주유소, 변압기, 변전소, 기름방, 저유소, 광산, 산굴, 천문, 명문, 감옥, 감방, 구치소, 유치장, 형장, 병원, 장례식장, 분묘, 사원과 도관, 기도처를 나타낸다. 성격은 상대방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믿었다 하면 죽도록 변함없이 없는 사람이다. 건강으로는 위장, 갈비, 대변을 뜻하고 창고, 공장, 시계 등과 같은 물상을 나타낸다. 술은 화고이므로 강하지 않은 무딘 철은 모두 술토에 의지하여 단련되어 성기된다. 술은 굽거나 당근질하는 것의 근본이다. 술토는 강과 바다라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조토가 되어 토생금에는 인색하다. 묘화는 육합이 되나 극합으로서 합하는 어려우며 인후와는 삼합으로 화국이 되고 신유와는 방합으로 금국이 되나 주 중에 한 점의 화기도 없어야 한다. 진과는 충이 되고 충미와는 형이 되는데 주의할 것은 미술형은 같은 조토로서 왕자 형발이 되어 토기는 더욱 왕성해지나 사화와는 원진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목은 조토라 뿌리를 내릴 수 없어 고사하고 화기는 임묘되어 토기는 왕하여지나 조토는 면할 길이 없고 금은 토생금을 받는다고 하나 9월 중이 아니면 조토로서 믿기 어려우며 수는 완전 유색되고 만다. 해수는 수기, 양수, 바닷물, 활수, 정지수, 강수, 사수이다. 횡유며 난유, 유금지기로서 음의 극에 해당하고 있다. 음의 극은 자수 아니었나? 방위로는 건방, 서북간방, 계절로는 추동, 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서 밤 11시까지이며 수리로는 자수는 일량이 있어서 그렇구나. 수리로는 육, 색으로는 흑색이다. 절기로는 입동, 월로는 음력 10월, 동물로는 돼지다. 인체로는 머리와 우측 다리, 고환, 신장, 혈액, 비뇨기 계통에 속한다. 해수가 대응하는 상은 사원, 수지로서 예를 들어 강하, 호해 등이며 도량, 양돈장, 발코니, 층집, 곡간 등을 나타낸다. 성격으로는 지혜가 뛰어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인정에는 약하고 또 복식을 나타낸 사람이나 식복을 타고난 사람이나 변화가 무쌍하고 신앙심이 독실하고 예지력이 발달하여 꿈이 잘 맞는 사람이다. 장간으로는 임수와 간목이 있어 외음내양이라서 체는 용은 양이 된다. 능히 목을 잘 생하고 화도 잘 극하며 인과는 육합이요 생합이라 목국으로 변하고 묘미와는 사막 목국이요 자축
직관은 수국 방합이다. 사화는 충하고 진과는 원진이 된다. 또 목의 장생지로서 충분히 목을 키울 수 있어 해수는 소춘이라고까지도 하고 있으며 화지절궁이며 토는 토류되고 금은 병사로서 금침되고 수는 관왕으로서 수의 임무를 다할 수 있다. 상술한 12지지의 상 및 합의의 해설은 이후 우리가 명국에 대한 여러 정보의 상을 취할 때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지지가 대응하는 신체 부위 역시 가결이 있으니 기억하길 바라며 아래에 그 가결을 기록해 둔다. 자속 방광 수도의 추기포두 급비양 인담 발맥 병상수 묘목 십지 내간방 진토 위피 견흉늑 사면 이치 하위향 오화 정신사 안모 미토 위안격 청량 신금대장 경약패 위중 정혈 소장장 수토 명문 퇴체조 술토 오타가 좀 많아요. 술토 명문 퇴체조 해수 위두급 신랑 지지회합 3회국 모든 명국 중 다음 세 지지가 회합하면 그 기세와 영향이 제일 크다. 임묘진 3회 동방목구 사호미 3회 남방화구 신유술 3회의 서방금구 신자축 3회의 북방수국 삼합국 신자진 삼합수국 해묘미 삼합목구 사유축 삼합금국 인호술 삼합하국 반삼합국 해묘 밤합목구 묘미 그리고 인호 오술 사유 유축 신자 자진 영양은 3회가 다 있는 거 그리고 삼합이 되는 거 그리고 반합되는 거 순서 3회국이라는 거는 방국을 말하는 거고 삼합국은 신자진과 같은 걸 말하는 거고 밤합은 중간육합 지지육합 자축합파 토 인해합파 목 묘술합파 화 진유합파 금 일반적으로 사주 중 삼합이나 육합이 있는 자는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며 재주가 많다. 특히 일주와 합되는 자는 다재다능하고 언행이 부드러워 시비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여인이 합이 많으면 다음하여 합을 꺼린다. 자축, 상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수충, 사해충, 인사상형, 사신사형, 신인사형, 인사신사명, 진술상극, 형하냐? 진술상형, 축술상형, 술미상형, 축술미사명, 자묘상형, 묘자상형, 진진상형, 오오상형, 유유상
자형, 해해자형. 근데 이게 얘는 왜 자형이라고 순수한 그 해해 왜 자형이라고 불렀지? 얘는 상형인데. 제3절 육식갑자의 조합. 육식갑자는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으로 암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위 10천관과 12지로 간지 조합을 하므로 이들이 결합하였을 경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명리 기초다.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개축. 갑오, 을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유술래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유술 여기로 갔다가 자축 갑자울축 진유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나? 내가 거꾸로 읽었나?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신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위 임신 계유. 제사장 사주와 궁리. 우리는 사주팔자가 연월일시의 사주와 팔자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으로 명주 각 방면의 정황을 나타내며 또한 사주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일주에 대한 여러 방면의 유관된 것을 추론한다. 사람 일생의 중요한 정보는 모두 사주팔자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며 궁이는 바로 그 체현 방식 중 하나 이다. 특별히 육친이나 중요한 일들을 추론하는 데 궁이가 주가 되고 성은 보조가 된다. 예를 들어 연과 월은 부모궁이 되는데 그들 중에 부모성이 있다면 부모로 보면 되고 만약 부모성이 없다면 다른 십신인 성이 부모성이 될 수 있는지 살핀다. 특별히 일시에 부모성이 있는 것이 보인다면 연월의 궁이 위주로 부모에 대한 육친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사주 궁이의 상 및 그 운용은
바로 명리학의 기초 내용으로서 반드시 깊이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제1절 궁의의 여러가지 상. 사주 궁의에는 자기와 육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사주에서 육친을 논할 때 연주의 조상 혹은 부모 궁으로 부모와 조상을 볼 때 연주의 궁의를 결합하여 추론하는 것이므로 궁의는 바로 일주의 육친이 주거하는 위치로서 바로 육친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중 다시 연간과 연지로 세분하여 연간의 대응점은 조부와 부친의 위치이고 연지의 대응점은 조모와 모친의 위치이다. 월주는 부모와 형제자매 궁으로 부모나 형제자매를 보는 경우 월주와 결합하여 살펴야 한다. 또한 월간의 부친이나 자기와 동성인 형제자매를 월지로는 모친과 자기와 이성의 형제자매를 살핀다. 일주의 대응점은 자기 소가정으로 일간은 자기를 대표하고 통상적으로 일주, 명주 또는 일원 등으로 불린다. 사주 논명은 바로 일간의 핵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기륭학은 모두 이 일주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일지는 일주와 불가분의 관계로 일지와 일간이 제일 직접적이며 밀접한 관계이니 일주에 대한 영향 역시 제일 직접적이다. 현실에서 보더라도 오직 부처 사이의 관계만이 가장 직접적이며 제일 친근하다. 그러므로 일지는 배우자궁이라 하고 대응점인 부, 여명 혹은 처, 남명의 위치로 간주하며 배우자에 대한 현기는 바로 배우자에 대한 현기는 일지의 궁유와 결합하여 추론한다. 시주는 자녀궁으로 자녀의 위치 자녀를 볼 경우 자녀궁과 결합하여 추론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시주로 논하는 육친의 대인 관계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간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고 연주는 조상, 부모, 외척어른, 간은 이나 지를 나누지 않고 연간이나 혹은 연지에 있어도 모두 계산한다. 월주는 형제 부모, 일지는 배우자, 시주는 자녀궁, 자기의 후대인 자식을 나타낸다. 부모는 연상이고 월상에도 있으며 통상 연월궁을 부모궁이라고 한다. 일주와 육친의 궁의의 천연관계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는 순서를 의지한다. 일지, 시간, 월간, 시지, 월지, 연간, 연지. 사주는 다시 연령, 나이로도 대응점을 갖는다. 이를 사주의 한운 또는 운한이라고도 한다. 한운은 아주 중요한데 한운과 대운이 같이 그 관할 한운 내에서 경중을 작용한다. 만일 어떠한 사주가 어떤 대운에서 폐운으로 가지만 오히려 어떤 큰 재난도 없는 경우 또한 반대로 약간의 수익이 있다면 그 주요한 원인의 가능은 일주가 바로 그 기간에 한운이 좋아 보구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주는 비록 좋은 운으로 가지만 오히려 특별한 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한운이 불리한 소치라 볼 수 있다. 만일 한운과 대운이 모두 길하다면 바로 분명한 부기가 체현되고 부기 단계 역시 매우 높으며, 반대로 만일 이들 둘 모두 흉하다면 설상가상으로 흉한데 다시 흉을 보는 격이다. 사주 중 한우는 어떻게 분배하는가? 통상 연주는 소년 시기로 보고 일반적으로 16세 이전을 대표하고, 월주는 청년 시기로 보고 1차적으로 17세에서 32세 간을 본다. 일주는 중년 시기로 일반적으로 33세에서 48세 사이, 시주는 노년 시기로 일반적으로 49세에서 64세 사이를 대표한다. 이것은 다시 순원하여 64세 이후 다시 연주와 한운으로 보게 되며 그 뒤 앞과 같이 유추하게 하면 된다. 요즘은 20세, 40세, 60세, 80세 또는 25세, 50세, 75세, 100세 등으로 사역하는 명학가도 있다. 정리하면 연주는 아동과 소년 시기 대략 1에서 16세, 월주는 청년기로 1에서 32세, 일주는 중년기로 33세에서 48세, 시주는 말년기로 49세 이후의 세월을 본다. 이외에도 또 연에서 시에 이르는 궁이는 명주 일생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선후 순서가 되는데, 연주가 먼저이고 다음 월주, 일주, 시주의 순서로 한다. 비유해 보면 한 사람이 평생에 3번의 혼인이 있다면 그 3번의 혼인은 당연히 그 순서를 연에서부터 시까지 이르는 순서에 의지하여 찾는다. 말이야. 연에서 시에 이르는 궁이가 명주의 일생에서는 연에서 시에 이르는 궁이가 명주의 일생에 대표하는 사건 선후 순서가 되는데, 연주가 먼저이고 이렇게 하는 거고,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평생 3번을 혼인을 하면 3번 혼인은 당연히 순서로 연월 일시에 이르는 순서에 의지하여 찾는다. 사주 궁이는 명주의 그 생활 공간에 대표한다. 연주는 원방을 대표하니 먼 방향이고, 월주는 조적, 일주는 현재 거처, 그리고 시주는 문호로 집으로 드나드는 문을 대표한다. 비유하면 명주가 먼 곳으로 나갈지는 곧 연주나 시주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연주는 원방을 대표하고 시주는 백호를 문호를 대표하기 때문이며, 시주는 연주와 비교하면 가장 먼 지방을 대표한다. 사주와 궁이는 명주와 다른 연령이나 혹은 다른 관계의 사람을 대표한다. 연주를 대표하는 외인은 연장자, 노인, 월주를 대표는 동창생, 직장동료, 지도자, 일지를 대표하는 건 자기와 관계가 아주 친근한 사람, 배우자, 시주의 대표는 후배, 학생, 친구, 부하. 사주팔자는 다시 신체 부위와 대응한다. 연주는 두부, 월주는 흉부, 일주는 복부, 시주는 요복부 아래, 일주가 요복부로 각 부위를 대표한다. 질병 예측의 경우 오행생극 외에 다시 사주의 신체 위치의 대응관계를 결합하여 추론하면 많은 질병을 추론할 수 있으며, 아주 쉽게 일주가 얻는 병을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금이 월주에 극을 당하면 대개 폐부에 병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신금은 폐이며 월주는 흉부에 속하니
폐는 바로 흉부에 있으며 폐병으로 판단하여도 백무일실하다. 예를 들어 간목이 연간에서 극을 당하면 그것은 머리 부위에 병상이 있다고 추론한다. 5번부터는 이따가 읽기로 하겠다.